흔히 작고 저렴한 차를 칭찬할 때 크고 비싼 건 예산이 여유로워 디자인하기 쉬운데 작은 건 예산이 한정적이고 제약이 많아 더 어렵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작은 차 디자인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싼 차의 디자인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쉽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할 만큼 크고 비싼 것은 디자인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여러 이유 중 가장 어려운 것을 뽑자면 비싼 것을 소비하는 시장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디자인을 하며 느끼는 거지만 크고 비싼 차들의 고객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소양과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픈 디자이너나 예술가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보는 눈과 디자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한 번 선택한 디자이너나 브랜드를 끝까지 믿어주는 보수적인 성향도 있어서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높다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취향이 다르고 뚜렷해서 대량 생산품으로 그 기호를 맞춘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점을 초월하고 의미를 전달했을 때 그 디자인이 명품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대중에게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포기할 수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는 이런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차입니다. 수많은 고객을 하나의 차로 설득하고 부동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더 진취적인 A8이나 완성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는 7 시리즈도 이 시장에서만큼은 상대가 안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롤스로이스의 고객은 S클래스의 고객보다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시장의 고객을 설득할 때 늘 해오던 대로 한강의 역동성을 표현했다거나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은 흐르는 유체를 표현했던 식의 말로 때우려는 디자인을 했다가는 삼류라는 인상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의미 있고 논리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체로 이런 표현은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설득해야 하는 대중적인 차를 디자인할 때나 통할 법한 말입니다. 팬텀이 있는 시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그 역동성, 비행기 조종석, 유체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 디자인한 것인지 그 방법이나 과정이 설득력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태, 선, 색채, 질감 같은 기술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금 어설프더라도 설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데 반해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마치 예술품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술적 디자인의 강점을 보이는 한국 디자이너들이 유독 자동차, 건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이 시장에서만큼은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몇몇 유학파들이나 이름이 알려졌지 그마저도 시그네이처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진 사람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린 이마저도 따라잡지 못했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트렌드는 한층 더 복잡한 걸 요구합니다. 기술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포션을 진리처럼 따랐던 서양 디자인도 의미를 담아내며 안 그래도 높은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양적인 아름다운 프로포션 안에 숨어있던 선조들의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동양의 디자인도 한국을 제외하곤 이를 추종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은 의미를 담는 디자인에 있어서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추었고 서양 디자인이 아직 이뤄내지 못한 지속 가능성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만큼은 아직 발전하는 중이지만 건축 등 인접 분야의 디자인은 이미 그들만의 탄탄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상황에서 팬텀을 전 세계 모두가 인정할 최고의 명차로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정도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늘의 별, 메르세데스의 마이바흐조차도 이 시장에서 물러났는데 반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롤스로이스는 대체 무엇이 더 특별한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롤스로이스 팬텀 7, 즉 8세대의 컨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돋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이유로 남들이 알아봐준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선 앞서 말한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브랜드의 팬으로 만든 후에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수준 높고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 팬으로 만들기 위해 비스포크라는 주문 제작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소재를 바꾸거나 시각적 요소를 추가하는 등의 표면적인 경우를 보여주거나 원오프 같은 비현실적인 주문 제작 방식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롤스로이스의 디자이너들은 8세대 팬텀의 컨셉을 구상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한 듯합니다. 표면적인 취향 반영을 넘어 컨셉과 분위기를 바꾸고 완전히 다른 차가 되는 비스포크의 의미를 양산될 수많은 팬텀에서 구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도 있습니다.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는 이전 팬텀의 전통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형태를 크게 바꿀 수 없고 최근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소재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격이 다른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소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제가 만나본 자동차 디자이너들 중 많은 사람이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RCA나 아트센터 출신의 디자이너들을 각각 만나봤지만 변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하며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으니까요.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함에도 그것을 체감할 수 없다는 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롤스로이스 팬텀은 이 어려운 것을 해냈고 하이엔드 럭셔리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식은 역시나 예술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아름다운 차를 비유적으로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을 차에 담아냈습니다. 공식 자료를 통해 더 갤러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롤스로이스가 소개하는 아티스트나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인테리어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익히 봐왔던 트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실내 분위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패널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 실내 컨셉과 분위기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재나 디테일을 정해 세상에 같은 팬텀은 없고 오너의 취향과 수준에 걸맞는 움직이는 갤러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럭셔리라는 것은 높은 등급의 가죽이나 나무를 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컨셉에서 얻어지는 것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갤러리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를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차의 오너가 차에 태울 비즈니스 파트너나 게스트 입장에서 팬텀은 얼마나 고급스러울까 또는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에 올랐다면 이젠 이 팬텀의 갤러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떤 내용일까란 생각으로 탑승하게 되어 오너의 성향이나 안목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클라이언트나 컨슈머라 하지 않고 패트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술가나 갤러리를 후원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인데요. 팬텀은 수제작 공산품이 아닌 달리는 예술품이란 것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 움직이는 갤러리의 구석구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